관한 부분인데, 이제 탄탈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탄탈로스는 역시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탄탈로스는 신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신들의 음료가 뭐죠? 넥타르. 여러분들이 옛날에 넥타 많이 드셨죠? 넥타. 그게 이제 넥타르라고 하는 신들의 음료를 그 상품화한 거죠. 옛날에 넥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캔 음료. 그 다음에 이 신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암브로시아라 그래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탈로스가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자라다 보면 어때요? 이제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찾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 청소년기에 누리던 것들을 자기들이 청년기가 돼서 직장에 들어가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누리려는 욕구가 많아서 결혼이 자꾸 늦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일리가 있죠. 이 탄탈로스는 신의 아들이라서 신의 음식과 막 이런 것들을 초대받아서 먹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야, 무슨 진귀한 음식을 대접할까 하다가 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 펠롭스를 요리해가지고 신들에게 내놔요. 그러니까 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는 인간의 요리야 라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안 먹는데, 한 신이 펠롭스 이게 인간인지 모르고 어깨 부분을 먹어요. 그래서 신들이 이 탄탈로스를 저주하면서 이 아들 펠롭스를 다시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부활을 시킵니다. 어깨 부분만 인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시켜요. 이제 이게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탄탈로스는 어떤 저주를 받냐면, 이제 그가 지하 세계에 가서요, 물 속에 잠겨 있어요. 위에는 열매들이 막 열려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먹으려고 그러면 싹 도망가고, 감질나게 하다. 이게 영어로 텐탈라이즈예요. 감질나게 하다. 그리고 여기 물이 있는데 마시려고 그러면 싹 내려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영원한 허기와 이런 것들에 시달린다. 그래서 저는 이 탄탈로스가 그리스 로마판으로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굶주림과 목마름에. 그래서 사실은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주제가요,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한 주제죠.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를 예수님 주신다고 하고, 오병이어로 떡으로 배불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은 건 진짜 떡이 아니고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음료, 진정한 음식이 되어주신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러분 이제 이것만 오늘 알아두세요.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가 흘러 내려가서 아가멤논이 메넬라오스,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헬레네죠. 헬레네를 뺏겨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비극까지 내려가요. 이게 탄탈로스 가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크네와 필로멜라의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판디온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테레우스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테레우스가 도와줘서 자기 딸 프로크네라는 언니를 이제 결혼을 시켜요. 프로크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남편과는 너무 행복한데 동생 필로멜라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좀 가게 해줘. 그랬더니 이 남편 테레우스가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동생을 데려올게 라고 하고 판디온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판디온 왕에게 갔는데 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필로멜라가. 그래서 필로멜라에게 잘 얘기해서 언니에게 가자고 해놓고 중간에 필로멜라를 겁탈하고 어떤 오두막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로멜라가 혹시 말을 해서 자기가 했던 잘못을 이야기할까봐 혀를 잘라버려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필로멜라가 나중에 결국은 천에다가 자기가 당한 이야기들을 술을 놔가지고 요거를 자기 하인을 통해서 언니에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언니 프로크네가 너무너무 아빠랑 똑같이 닮은 이티스라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요리해서 남편에게 먹게 해요. 이게 이제 이 프로크네와 필로멜라의 복수고요.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게 돼요. 이 두 딸들이 남편의 복수, 형부의 복수를 두려워해가지고 날아가서 나이팅게일과 그리고 제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는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고 나라들의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저주들. 이아손과 메데아인데 이아손은 이제 아버지가 아이손이에요. 이름이 거의 똑같죠. 이아손, 아버지는 아이손. 이 아이손이라는 사람 이올코스의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삼촌에게 왕위를 잠깐 줬다가 아들이 크면 쉽게 말하면 수렴청정 비슷하게 한 거죠. 그죠? 우리도 뭐 고종이 어릴 때 대원군이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삼촌에게 수렴청정을 했는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렴청정을 했다가 내놓는 사람이 있나요? 내놓기가 어렵죠. 그 권력을 맛봤는데. 그래서 이아손에게 삼촌이 야 황금 양피를 찾아오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준비됐다고 보고 왕위를 줄게 라고 하고요. 콜키스라는 먼 곳에 가서 황금 양피를 찾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아손이 배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르고호 원정대라는 걸 만들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고호 원정대. 그죠?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헤라클레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네스토르, 그다음에 뭐 테세우스, 그다음에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오르페우스. 그죠? 그래서 리라를 연주해 가지고 세이렌 자매를 이긴 거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이제 다 여기 조금씩 맞물려 돌아가시죠.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콜키스에 가는데 거기서 그 딸이 메데아예요. 근데 참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되게 비슷해요. 갔는데 그 딸이 도와줘요. 이아손을. 왜? 멋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와줘서 황금 양피를 찾아가지고요. 메데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메데아는요. 그리스식으로는 메데이아인데 연기자들이 항상 연기 연습을 하는 대상이에요. 메데아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 배신했죠. 배신 연기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했죠. 멜로 연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메데아가 남편이 배신을 해요. 그 배신을 해서 복수를 해요.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대신에 남편을 차지한 여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연기. 이런 거 연기면은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대상에게 서로 다른 감정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아손은 메데아에겐 적이거든요. 적인데 적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배신당해가지고 복수하고 그래서 나중에 테세우스의 그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기억할 것은 이 메데아는 이아손이 배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아주 그 다채로운 이력을 소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테세우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아테네의 영웅, 그죠? 그 다음에 알타이아와 멜레아그로스의 죽음. 요거를 보시면은 멜레아그로스는요. 이제 칼레돈의 멧돼지 사냥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멧돼지. 그러니까 멧돼지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서나요? 이렇게 동양이고 서양이고 멧돼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는 항상 있죠. 그죠? 여러분이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을 봐도 거기도 멧돼지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멧돼지는 굉장히 많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다루는 주제인데 이 멧돼지 사냥에 누구도 동참을 하냐면은 예전에 여러분이 아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일리아스 오디세이 할 때
테티스라는 여신과 결혼한 펠레우스라는 사람, 이 펠레우스가 테티스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킬레우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테티스의 여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사의 몸을 만들려고 또 스틱스 강물에 담그는데 요 발만 딱 잡고 담궈가지고 아킬레스건 여기는 약했다. 여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멧돼지 잡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펠레우스예요. 근데 그때 그 멧돼지를 실제로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레아그로스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 멜레아그로스는 멧돼지를 잡은 승자예요. 근데 이 멧돼지를 잡고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멧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여기에 뭐 테세우스도 갔고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 멧돼지는 뭘 상징하냐면은 나라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거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요. 근데 이 전리품,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걸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탈란테라고 하는 여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의 외숙부 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멜레아그로스를 꾸짖고요. 멜레아그로스가 자기 삼촌들을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고 있었냐면은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멧돼지를 잡았다고 즐거워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싸움이 나서 누가 죽은 거죠? 자기의 남자 형제들이 죽은 거죠. 그죠? 그 이제 그 비극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돼지 잡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켈레우스와 또 헤라클레스의 혈투. 근데 이 헤라클레스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헤라클레스는 제가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중에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인간과 결혼해서 영웅을 탄생시켜야 돼가지고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을 해서 이 유피테르가 결혼을 하죠. 그 유피테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또 유노 아내가 이제 출산을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출산을 한 다음에 뭐 뱀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온갖 저주를 내려가지고 광기로 이 헤라클레스가 가족들을 죽입니다. 가족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죽인 것에 대한 두 가지 갈림길에서요. 이거를 속죄하고 훌륭한 영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악한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래서 헤라클레스가요,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영웅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12가지 과업이 이제 처음에 뭐예요? 사자, 메데이아의 사자를 또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 하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사자 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 그죠?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거기다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식인 말들을 또 처단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멧돼지를 또 잡는 장면도 있고, 여러 과업들을 수행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영웅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아르고 원정대에도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하늘에 이제 헤라클레스 자리 별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아마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란 영웅을 받고 이제 오르페우스 영웅이죠. 오르페우스 하면 뭐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바이올린하고 음악하는 클래식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는 누구냐면 음악의 신. 아까 전에도 제가 아르고 원정대에서도 연주했다고 했죠. 이 오르페우스는 누구냐면 아폴론 태양신과 칼리오페는 누구예요? 이게 아까 무사 여신, 거기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는 아주 음악적인 재능을 뛰어나게 이제 받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이 에우리디케는 그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너무나 멋있는 남자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이제 자기가 정절을 지키려고 도망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는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하고 히포메네스 이야기를 좀 보죠. 이 아틀란타는 사과를 들고 뛰는 것 같은 여성 있죠. 거기가 이제 아틀란타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달리기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 히포메네스예요. 이 아틀란타는 아주 무예가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구원을 했는데, 야, 이게 힘센 여자, 무예가 뛰어난 여자랑 결혼하다 보면 위험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자기하고 결혼하려면은 적어도 자기보다 어때야 돼요? 남자가 세야지. 그래서 자기와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결혼, 지면 사형.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멋있는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포메네스라는 남자도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해라. 옆에서 쭉 구경하고 있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상 누가 이겼어요? 히포메네스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이 여자가 하도 멋있는 남자들을 많이 죽이니까 미의 여신 베누스가 이제 이 여자를 시기해가지고 히포메네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야, 너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저 아틀란타라고 하는 여성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황금 사과를 3개 줄 테니까 가다가 네가 좀 위기에 처하면은 사과를 한 번씩 던져라. 그럼 사과를 줍다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성들은 어때요? 금과 이런 보석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던져가지고 이 황금 사과 이야기는 뭐 파리스의 심판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해서 베누스 여신의 도움으로 히포메네스가 이 여성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여성을 차지하려면은 쉽게 안 됩니다. 잠언에서도 슬기로운 여자는 누가 준다? 여호와께서 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꽃 주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진짜 좋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여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송장이 됐을 거예요. 히포메네스의 이야기. 하여튼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들을 많이 뭘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정교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비유로 예화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저도 조금씩 공부를 더 해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다스의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그죠? 미다스의 이야기. 그래서 뭐 영어로는 마이다스라고 하지만은 미다스라고 하는 게 원어상으로 맞죠. 이 왕이었는데 모든 것을 만지면 금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뭣도 금이 돼 버렸어요. 딸내미. 딸내미가 지금 황금이 돼 있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다스의 손 하면은 탐욕과 저주를 상징하는 건데 요새는 마이다스의 손 하면 뭐예요? 그거 요새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사업을 해서 대박난 사람을 보통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요. 근데 뭐 호떡집도 해도 대박 났는데 또 중국집도 해서 대박 나면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일하는, 그죠? 그런 펀드 매니저들, 자기가 투자했는데 막 누구죠? 워런 버핏처럼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통 미다스의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휘가 돈을 살아가면서 바뀐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펠레우스와 테티스. 아까 언제 얘기했죠? 제가 멧돼지 사냥에 동참했던 사람 펠레우스도 거기에 동참했고요. 이 펠레우스의 결혼한 테티스 여신도 거기 이제 가운데 벗고 있는 사람이 테티스죠. 그 펠레우스는 어때요? 절반만 벗었죠. 급이 여자가 더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티스는 워낙 아름다운 여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테티스와 결혼을 한 사람은 아들에게 죽는다. 뭐 이제 이런 신탁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인간과 시키는데 그게 이제 펠레우스였고요. 이 펠레우스의 이제 아들이 누가 된 거예요? 아킬레우스. 우리가 이제 일리아스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렇게 된 칼리돈의 돼지 사냥에 같이 나갔던 사람의 승자가 아까 멜레아그로스. 그리고 멜레아그로스가 사랑했던 여자 아탈란테, 그죠? 좀 이렇게 이어서 조금씩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피게니아 하면은 요거 보세요. 지금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피게니아예요. 그림에 있는 그 이피게니아 옆에 뭐가 지금 있나요? 불타는 제단이 있죠. 이피게니아는 누구냐면 꼭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가멤논이라는 왕, 다시 우리 탄탈로스의 후손 아가멤논 왕 아까 했죠. 우리 이제 원래 아가멤논은 역사적으로는 미케네의 왕, 그죠? 미케네의 왕이고 아주 큰 문명을 황금 마스크,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가멤논 왕이 그리스 총사령관이었죠. 트로이 전쟁에서. 근데 이제 아니 그리스 트로이와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아가멤논 왕의 그 집안은 누구의 집안이죠? 탄탈로스, 펠롭스로 이어지는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멤논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트로이까지 가려면은.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여신이 바람을 못 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이제 이 로마식으로는 이피게니아인데 이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물로 완전히 바쳐지지는 않고 사냥의 여신이 이 이피게니아를 자기의 뭘로 써요? 시종으로. 약간 누구랑 비슷해요? 암몬의 침입에 입다가 이제 막아서 사사가 되잖아요. 입다의 딸과 비슷하죠. 입다의 딸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진짜 제물로 바쳤다는 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종신 처녀로 늙었다. 그죠? 이피게네이아도 여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일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가멤논의 아내가 클리타임네스트라잖아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기 딸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에 속상해 있는데 이제 아가멤논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기스토스라고 자기의 남편의 사촌격 되는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요. 이 아가멤논이 돌아올 때 이피게네이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제물로 바치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는 정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자식들이 있겠죠. 그 다른 자식이 누구냐면 엘렉트라예요. 엘렉트라. 그리고 오레스테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엘렉트라 콤플렉스 들어보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들이 아빠에게 경쟁심을 느끼면서 엄마를 좀 연모하는 그 콤플렉스. 물론 이건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난 이런 것들이 진짜 프로이트라는 그 심리학자의 지나친 성적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의 반대가 엘렉트라 콤플렉스죠.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엄마를 죽이는. 그래서 엘렉트라와 그 동생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남매가 이제 모의를 해서 또 엄마와 정부를 죽입니다. 이게 전부 다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이 권력자의 집안에서는 이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도 보면 삼성가, 그죠? 현대가, 왕자의 난 항상 일어나죠. 두산, 효성, 또 요번에 뭐 있어요? 대한항공, 하여튼 권력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뭘로 본 거예요? 신들의 저주에서 비롯된 걸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의 저주의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탐욕. 인간의 탐욕.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는 어떻게 죽죠? 그 그림을 좀 제가 해설해 보면 여러분 왼쪽 편 그림에 보면은 누가 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죠? 여기에 파리스입니다. 파리스가 화살을 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에 지금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있죠? 그죠? 아킬레우스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의 많이 왔는데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죽고 나서 아킬레우스의 그 무구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어요. 아까 헤파이스토스 기억나시죠? 그럼 헤파이스토스가 왜 아킬레우스의 그걸 만들어줬죠? 엄마가 테티스잖아요. 여신이니까 엄마가 자기의 무구를 입고 나가서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일리아스에 보면은 누구와 전쟁에서 죽어요? 헥토르와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이제 그 헥토르와의 전쟁에서 무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테티스가 다시 헤파이스토스에게 얘기해가지고 무구를 줍니다. 근데 나중에 누구도 죽어요. 아킬레우스도 죽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그 무구를 두고 거기에는 아이악스와 울릭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로마식 표기고요. 아이악스는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이아스, 대아이아스, 그 힘센 그 가장 용맹스러운 아이아스고요. 이 그림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릭세스는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이제 좀 이름이 어렵지만 변신 이야기에서는 아이악스와 울릭세스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둘이서 무구를 가지고 대결하는데 누가 무구의 주인이 되죠? 오디세우스, 울릭세스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아이악스가 자살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는 승자였고 패자가 누구예요? 아이네아스가 패자였죠. 트로이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아이네아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유민들을 데리고 방랑하다가 로마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가 디도 여왕을 만나가지고 카르타고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장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디도를 버리고 로마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디도가 저주를 퍼붓죠. 나중에 이 카르타고의 후손들과 너희 후손들이 싸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제1, 2차 포에니 전쟁. 그죠? 네. 아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실은 다 연결되면 이게 모르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했던 거예요. 아이네아스가 이제 아버지를 업고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뒤에 있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죠?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이네아스에서 이미 했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 돼요? 아이네아스 1, 2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릭세스의 모험인데 이거 오디세우스라 그랬죠? 이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폴리페모스라는 그 거인에게 내가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죠? 돌을 집어던져 가지고 많은 자기 부하가 죽는, 그죠? 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 모습 때문에 죽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있어요? 오디세이아 편에 가면은 이 이야기들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신 이야기에는 그 후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카이사르, 그죠?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로마의 황제정의 기초를 놓은 카이사르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